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더욱 강력한 공격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최소 6개월간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는데요. 더욱더 극한 대립에 빠진 중동 전쟁,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나 했는데 미국의 최정예 공수부대 대규모 훈련이 지금 취소됐다는 거예요. 예. 이 부대가 지상전으로 투입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 언제나 투입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훈련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대상이 된 82 공수사단인데요. 예. 이 82 공수사단은 미 군 내 정규군 중에서 가장 빨리 투입될 수 있는 그 IRF, 그러니까 Immediate Reaction Force, 즉각 대응 부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내에 여단 전투단 한 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18시간 내에 무조건 보내서 싸우는 것 자체가 병력을 희생시키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이고요. 이 82 공수사단은 사실은 이제 18 공수군이라고 그래서요. 그 미국의 18공수 군단이 있습니다. 18공수 군단 소속되어 있는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18공수 군단이 미군 중에서 이제 그 정예 경보병 부대고요. 예. 여기에 있는 부대들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투입되는 정규군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18공수 군단 내에는 이 82 공수사단 이외에도 101 공정사단, 그리고 10산악사단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대들은요, 특히 82 공정사단 같은 경우는 1991년 걸프전 때도 가장 먼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걸프전 이전에 데저트 스톰, 그러니까 사막의 폭풍 작전 이전에 사막의 방패 작전 때 가장 먼저 투입돼서 사우디를 지키기 위해 투입됐던 부대가 82 공수사단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9.11 테러 직후에 아프간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정규군 부대들 중에 하나도 이 82 공수사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이 당연히 시작이 되면 82 공수사단을 언급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실제 저 부대를 보내건 보내지 않건 간에 대비태세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똑같이요, 이 82 공수사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2001년 아프간 침공 전에 이제 이때 투입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정되어 있던 훈련을 중단시키고 전환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건 101 공정사단도 마찬가지로 101 공정은 이라크 침공 때 선봉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이라크 전 직전 때 또 이제 훈련을 취소하고 대기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냥 전쟁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했다고 해서 82 공수사단이 투입될 것이냐? 예. 이거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애초에 지금 상황 자체가요, 정규군을 투입할 지점은 전혀 아닙니다.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 특수부대들을 투입한다, 뭐 그린베레나 뭐 아니면 뭐 조금 더 하나 위쪽에 소위 우리가 티어 1이라고 부르는 뭐 델타 포스나 내부그룹 같은 부대를 투입해가지고 해서 비밀 작전 지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CIA의 준군사 작전팀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전시의 초기에 분란전 차원에서, 그다음에 적의 후방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표적을 식별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수부대가 지상전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예. 본격적인 정규군 지상전이 되려고 하면은요, 사실은 그거를 의미하는 바는 저기를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것은 지금 미국이 정규전을, 그러니까 그 지상의 점령전을 수행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사실은 뭐 미국이 이걸 점령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은요, 이란 근처의 국가에 먼저 지상군 부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82 공수사단을 갖다가 갑자기 뭐 사막으로 뿌린다? 그러면은 그 부대들은 누가 지켜주나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이걸 투입한다는 얘기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란을 둘러싼 그 여러 국가들이 뭐 지상전을 벌여가지고서 이란으로 침공에 들어간다. 그때 미국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국면에서는 이 82 공수사단이 지상전에 투입되는 거 이거는 좀 과한 관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 공군 기지에 미군의 폭격기 4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 랜서 폭격기인데 예. 이 무기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B1이 미국이 얘기하는 전략 폭격기 3총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이제 거의 한 비행을 한 지 한 70년이 다 돼가는 B-52 폭격기, 굉장히 옛날 폭격기죠, 요새 냉전 시절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B-1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에 영상에 보이는 B-2 폭격기, 이 세 개가 뭉쳐서 이제 소위 폭격기 3총사라고 부르는데, 다 이 세 개의 폭격기 모두 거의 30톤 가까운 폭장량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B-52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기체가 좀 낡아가지고 퇴역 수순에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비행할 것 같습니다만은, 자, B1이 갖는 장점, 자, B2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스텔스기여서 전쟁 초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적 레이더 방공망이 전부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 레이더를 피해서 탐지되지 않고 들어가서 폭격하기 위해서 B2가 투입이 되는 거고요. B2는 20대도 안 됩니다. 한 19대 정도 되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B1이 사실은 실질적인 주력인데, B1은 보시다시피 저 날개가 접혔다 펴집니다. 가변을 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빨리 비행할 때는 저 날개를 지금 저거 펴놓은 상태인데 예. 접고 비행을 해서 마하1이 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격기축은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런데 그래서 원래 이제 저게 냉전 시절에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련의 방공망을 지나쳐 들어가서 핵 폭격을 가한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요. 냉전 이후에 이제 이 폭격기는 사실 이제 그 뉴스타트 같은 그 협약에 의해서 핵 조약에 의해서 더 이상 핵 투발 기능을 제거합니다. 핵 투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재래식 폭탄을 달고 이제 폭격 임무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B1 같은 경우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방공망이 다 장악이 된, 그래서 만만한 적의 그 지형에 대해서 여유롭게 공격할 때 B1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B-52도 비슷한 맥락에서 투입이 되고요. 자, 그래서 B1이 투입됐다는 국면을 의미하는 것은요, 이란의 방공망 제압은 이미 끝나 있다. 그래서 지상 위협을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B1을 투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국 기지에 지금 B-1B 전략 폭격기들이 들어간 건데, 앞서 영국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허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말을 바꾼 이유가 뭔지, 국제법이 그 사이에 바뀐 것도 아닌데요. 자, 이게 뭐 당연히 국제법이 바뀐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해석의 범위를 조정했다. 뭐 점잖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격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됐기 때문에 예. 국제법을 거론을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한 건데, 자, 이거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방어 목적의 제한적 지원이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걸프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 지켜주기 위한 방어 차원이다라고 입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 하면은요, 결국은 이 전쟁의 흐름 자체가 미국에게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괜히 거부해봐야 자국에게 이득이 될 것도 없고, 예. 특히 나토 문제로 뭐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지금 미국과 별로 관계가 안 좋은데, 이때 괜히 그 각을 세우기보다는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서 나중에 그래도 조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즉, 그래서 그런 미국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동맹 협력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 기지에 있던 대형 수송기들이 우리나라를 떠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으로 좀 차출됐다고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뭐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뭐 한국에 있는 무기를 다 빼가지고서 중동 지역으로 가서 우리 한국의 방어 체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에서 아마 이런 취재나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 한국은요, 굉장히 미국의 무기들이 꼭 한반도에 쓸 것 이외에도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2001년이나 뭐 아니면 2003년, 그러니까 미국의 아프간 침공이나 이라크 침공 전에도 보면은요. 여기 한국에 와서 여기 와서 주한 미군에 쌓아놨던 무기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게 뭐 반드시 주한 미군용의 무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지역에 물자를 배분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보면 여기에 뭐 페이트리엇이 포함이 됐다, 되지 않았다, 뭐 굉장히 다양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그 미국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지금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그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페이트리엇이 나간다, 차출이 된다. 지금 차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지금 저기 있는 페이트리엇이 우리나라 안에서 주한 미군이 자군 기지를 지키기 위한 걸 빼서 보낸 거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전에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사진 올린 걸 보고 있으면은요. 그거 모여 있는 게 배치돼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모여 있으면 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이동이나 하기 전에 정비하는 상태에서 모아놓은 사진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국내에 있는 걸 다 빼가서 먹어서 싸운다? 만에 하나 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자국 기지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핵심 자산인데 이거를 빼간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국내 언론들이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려는 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과거 전쟁 사례를 보면은 미군이 우리 군에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적지가 않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동맹 간에 서로 필요하면은 지원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동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이 스스로 한 전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줬을 때 155mm 포탄 부족하니까 포탄을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우크라이나로 보낼 거를 달라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거를 지금 우크라이나로 보내보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될 게 없으니 그걸 우리한테 팔아라, 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것 정도까지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동맹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큰 거겠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한미가 동맹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합리적 범위 내에 지원 요청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상대방이 힘들 때 빚을 쥐어두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뭔가 미국에게서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레버리지고 이런 여부를 떠나서 예. 당연히 동맹 정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쪽이 힘들고 싸우고 이럴 때는 도울 수 있는 게 그게 동맹의 기본적인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조건 항복 이게 어떤 기준일까요? 자, 이제 무조건적 항복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말이 많이 나왔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미국이 거의 그 패배하는 일본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이제 태평양 전선에서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를 했어요. 결국은 저항과 싸우지 말고 와서 이제 모든 것을 맡겨라. 특히나 이 경우에는 아마도 이 미국의 이 작전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핵 능력의 제거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이란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더 이상 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 작전으로 그러니까 무력 행사로 이렇게 방향을 돈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 능력에 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요청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공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우라늄 농축 같은 것들을 미국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거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미국의 요구들을 이란이 어떤 조건 없이 거절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무조건적 항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이 이란의 군사적 역량이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고 예. 압박을 가하는 수준이다. 원래 전쟁의 목표는요, 결국은 뭐 상대방을 점령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나라의 정치적 의지를 다른 나라에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이 현 상황에서 제일 원하는 것 물론 이거를 정권 교체를 요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물론 요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이미 협상의 대상이
그걸 안 내려놓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 상태에서 사실은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정권 교체하고 다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어쨌거나 이거를 요구한 것 자체가 최대의 요구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얼마나 갈 것인가? 백악관은 길게는 6주까지 보고 있고 예. 이란은 6개월도 방어 가능하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란이 6개월이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이렇게 얻어맞지 않았겠죠. 그거는 뭐 이란의 굉장히 블러핑이 굉장히 심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저는요, 이 작전의 목표가 일단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작전 목표 네 가지가 자 일단 하나는 이란의 핵 관련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란의 미사일 타격 능력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세 번째는 이란의 해군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란의 산업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이제 뭐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한다면은 그 이란의 대리 세력들, 그러니까 뭐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이런 대리 세력들을 무력화하는 것. 뭐 이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 다섯 번째는 사실은 미국이 정확한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만 내세우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솔직히 제일 이루기 어려운 것은 핵 관련 시설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란의 핵 과학자들 제거까지도 포함을 해야 완벽한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공습만으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그 이외의 것, 예를 들어서 미사일과 뭐 드론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해군력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산업 기반 무너뜨리는 것, 이거는 사실은 상당 부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은요 100시간 공습 작전을 통해서 한 거의 처음 5일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집중적으로 4일, 5일간 굉장히 집중적인 공격을 가해서 보면은 이미 한 4일차 정도의 그 주요한 군사 타격 역량, 그 다음에 해군 역량 거의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5일차가 되면은 사실상 뭐 이란 군함 한 31척까지 파괴를 시키면서 사실상 뭐 해군을 거의 지워버렸고요. 예. 6일차 정도에 이제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9일차 정도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사실은 이 작전 흐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보시면은 이제 작전 후반기 거의 종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 작전을 종결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주요 이란군의 부대와 뭐 혹은 뭐 드론 미사일 생산 시설을 타격을 했다고 하지만은 오늘 지금 아까 뉴스에서 나오신 것처럼 자, 여전히 주변국에 대한 드론 공격은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그 이란의 그 공식적인 국가 군사력을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요. 예. 지금 이 미국의 이런 공식적 공격망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간헐적으로 게릴라식으로 공격하는 드론 공격이라든가 예. 기타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작전을 조금 더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원래 트럼프 처음 얘기했을 때 4week or less, 그래서 4주 이하라고 얘기하다가 예. 6주까지 얘기가 나온 거지. 야 이거 조금 더 이란 이쪽 안에서의 초계 작전을 조금 더 수행을 해서 이런 능력을 좀 더 파괴해야겠다라고 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란의 안보수장은 지금 뭔가 좀 자신만만하다는 듯한 지금 태도거든요.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된 베네수엘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까요? 뭐 일단은 어쨌거나 저항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뭐 감히 저항할 수도 없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조차 없지만은 애꿎은 주변에 그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은 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마두로가 무력화되면서 솔직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란의 경우에는 자 어쨌거나 주변국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들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보면은 이게 저희 메시지가 좀 틀린 것이요. 예. 그 대통령은 뭐 주변국에서 공격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나머지는 또 이렇게 공격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국가 지휘부가 혼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 자체가 수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뭐 그렇다고 지금 라리자니가 수장인지 그것도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지휘부가 혼란되어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이란에서 지하 시설에 즐비해 있는 드론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예. 드론이 상대적으로 3천만 원 정도 저렴한 반면에 방공 미사일은 그거보다 훨씬 비싸단 말이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미군이 대응하다 보면은 결국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분명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뭐 수십억짜리 미사일로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적절한데, 애초에 드론은요 요격하는 요격을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해당하는 국가들이 소위 미사일 방어 체계 이외에 방공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 드론 같은 거는요 저거요 대공포만 제대로 갖추었어도 잡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잡냐면은요,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저 드론을 공격하기 위한 별도의 드론을 많이 개발해서 그걸로 지금 주로 그걸로 잡고 있습니다. 예. 스팅이라는 드론이 있는데 사이즈도 예.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드론 갖고 그냥 쭉 날려가지고 눈에 보이면 쭉 날려서 하는데, 그것도 뭐 사실 뭐 이렇게 사람이 조작하는 거긴 하지만 AI 지원 받아가지고 조작하는 거라 금방 표적 잡아가지고 금방 잡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 못한 거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관총 같은 걸로 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저거 그냥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나 이런 게 날아온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엄청난 유도 기능을 갖추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인 겁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이들 국가들이 지금 우리 미국을 말씀하시는 미국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서 무기를 산 아랍 국가들이 지금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건데, 이 나라들이 방공 시스템을 제대로 못 갖췄기 때문에 저거의 그 소위 말해서 스쿼터 이런 요격 체계 밖을 이게 벗어난 이 미사일에 이게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한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위험하니까 탄도미사일은 막아야지 하면서 그 엄청나게 수조 원짜리 방공포대는 잔뜩 사놓고 나서 막상 기본 중에 기본인 방공포대 이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럴 겁니다. 지금 이제 UAE 같은데 지금 우리 천궁2 뭐 추가로 가져간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기 아마 지금 대공 그 장갑차 부족할 거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한테 와서 비호 복합이나 비호 같은 그런 장갑차 지금 달라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평상시에 이 전력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갖추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